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미국이 발견의 강의에 자리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의 타픽은 내란에 관한 강의 네 번째 강의인데요. 대통령의 면책 특권 다 알고 계시죠? 미디어에서도 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 특권 우리 이 표현 자체는 국내에서는 뭐 다른 식으로 사용되는 정확하게 영어에 미국의 그런 경우와는 개념에 약간 포커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도의 통치 행위 이것도 약간 그 표현의 방식은 다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그러한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또는 그렇게 주장되는 대통령의 특권이 절대적인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는 저에 관한 간단한 프로파일이 따르고 있고요. 네. 대통령의 면책 특권 또는 불소추 특권, 행정 특권, 고도의 통치행위 이러한 대통령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특권인가 미국의 경우입니다. 오늘 강의의 여러분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전에 관련된 그런 내란에 관한 강의랄지 그 이전에 또 이 주제와 관련된 미국에서의 미국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6개의 또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 첫 번째는 탄핵의 이유와 근거, 미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될 때는 어떠한 근거로 탄핵이 되는가. 그 두 번째는 강의 2는 대통령이 미국에서 탄핵될 때는 어떠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탄핵이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닉슨 대통령의 놀라운 업적들. 그러나 그러나 부분이 이제 강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그 놀라운 업적에도 불구하고 치욕적인 몰락을 한 대통령.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이나 많은 국민들까지 공화당 대통령을 등을 돌린 워터게이트 스캔들의 교훈. 그리고 마지막 강의로는 탄핵된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을 총정리를 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내란에 관련된 강의인데요. 내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는 강의 1, 그리고 강의 2. 국내에서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2시간짜리라는 그런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내란의 그런 시간이나 지속 기간, 지속 시간의 문제가 내란을 판단하는데 어떠한 기준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강의 2입니다. 그리고 강의 3은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가, 그 처벌의 정도는 어떤 근거로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강의입니다. 네, 이 강의는 이 내란에 관한 강의 네 번째로 대통령의 면책 특권, 그리고 행정 특권, 통치 행위의 그 방어, 디펜스 이것이 절대적인가 미국의 내란과 대통령의 경우입니다. 네, 대통령의 그 면책 특권, 불소추 특권, 행정 수반으로서의 executive privilege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요. 행정부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또 고도의 통치 행위로 내란을 한다라는 그러한 옹호나 방어는 절대적인 특권인가? 헌법 내란죄보다 상위의 그런 특권인가 하는 퀘스천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대답은 금방 나옵니다. 헌법이나 관련된 형법의 전문가들이거나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이거나 그런 법조계에서 전문적으로 이런 이슈를 다루는 분들은 곧바로 이 대답은 노라고 절대 다수가 대답을 합니다. 심각한 형법의 위반인 내란의 경우는 헌법적 질서를 그 자체가 위협하는 중대의 범죄이기 때문에 presidential immunity, 대통령의 면책 특권이나 executive privilege, 그 행정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act of governance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서 이것은 내라는 범죄가 아니다. 대통령이 하는 경우에 그런 주장은 연방 또는 주의 법원들에서 바로 그러한 주장은 기각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는 것이 절대 다수 법 전문가,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것이죠. 네, 맨 먼저 Presidential Immunity,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되거나 정의가 내려진 그런 대통령의 특권이 아니라 케이스 로, 헌법에 또는 성문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 그 판례, 선례들에 의해서 historical precedent 또는 case law라고 합니다. 이 법적으로 재판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케이스가 쌓이면서 하나의 그 상황, 이 범죄를 보는 그런 렌즈, 그런 시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그런 케이스 로, 그리고 constitutional, 그 헌법적인 헌법을 해석하는 입장, 에서 판례법, 역사적 선례들, 그리고 헌법의 또는 특히 헌법이 쓰여질 때 헌법의 이 취지, 원래 의도는 무엇이냐, 이 법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서서히 발전되고 진화해 온 개념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정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서. 이 케이스 로는 대법원 판례에서 가장 중요하게는 1982년에 닉슨 vs 피츠제럴드라는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인데요. 면책 특권의 범위는 현직 대통령은 일반적으로는 공무수행 중에 수행한 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 형사기소로부터 면책 특권을 누린다라는 그러한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근에 많이 그렇게 강화가 된 그러한 모습인데요. DOJ, Department of Justice, 미국의 법무부이죠. 우리의 법무부와는 그 움직이는 방식이 제법 다릅니다. 상당히 대통령까지도 거의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미국에서는 Attorney General, 검찰총장이라고 부릅니다. 연방 법무부가 정책상 법률상이 아니에요. 정책상 현직 대통령에게 형사소추로부터 일부 보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대통령의 immunity, 면책 특권에 모든 데 항상 절대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특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executive privilege, 행정 수반으로서 누리는 그런 특권이라는 것인데요. 이거의 정의는 민감한 사안인 국가의 보안이랄지 행정부의 그런 긴밀한 그런 대화들, 이런 것들의 정보를 전체가 아니라 특정 일부는 입법부 또는 사법부로 전달, 공개, 밝히지 않고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는다라는 그러한 것이 이 executive privilege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이 특권이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무엇로 제한되어 있느냐? absolute power, 절대 권력, 절대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4년에 이것이 가장 지금까지 중요한 그런 대법원의 판결인데요. United States vs. Nixon. 닉슨의 워터게이트와 관련된 아주 중대한 결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그런 닉슨에 관한 강의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에 따르면은 이 대통령의 행정 수반으로서의 executive privilege라고 하는 것은 does not provide immunity from criminal liability. 형사상 위반이 된 책임성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지 않는다. 그것을 immunity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제? criminal, 형법의 liability, 책임성을 갖고 있을 때. 즉 미국 사법부는 일관되게 consistently executive privilege가 형법 위반을 보호하는 데는 사용될 수 없다.
대통령을 방어해주지 못한다라는 판결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 판결이 아직도 유효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헌법, 형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기본적인 사법부의 관점은 대통령에게 책임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그 책임성은 accountable, 우리 국내에는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낱말인데요. accountability는 대통령이 이 정책은 어떻고 저 정책은 어떻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고 이렇게 국민이나 언론이나 어떤 관계되는 기관이나 그런 그룹의 사람들에게 대개는 국민에게 자기 그런 결정과 이런 것을 설명해서 책임질 부분은 또 책임을 주고 국민들에게 어카운트를 하는 것은 설명을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liable 거기에 자기의 잘못되거나 이런 책임성이 따르는 이게 바로 responsible과 유사한 liability 책임성 그리고 punishable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낱말들이 사용되면서 대통령이 면책특권이나 executive privilege를 무작정 주장하거나 그렇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에게 책임성이 오히려 요구가 된다는 거죠. 대통령의 그 presidential immunity, 면책 특권과 executive privilege, 행정 특권과 그리고 또 하나 국내에서도 약간 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고도의 통치 행위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active governance, governance는 govern, 통치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것은 관리, 운영이라는 그런 매니지먼트적인 표현입니다. 아무쪼록 통치 행위에 이거는 대통령이 사법부가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질 수 없는 그러한 행정 수반의 독특한 고유 특권이라고 하는 주장은 절대 권한이 아니고 형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책임성이 따른다. 그래서 constitutional order, 헌법적, 우리가 헌정 질서라고 하는 게 영어의 이 표현입니다. rule of law, 법의 통치, 그리고 checks and balances, 3권이 separation of powers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3권의 권력 분립. 이것이 완전히 서로가 달리 분립이 된 게 아니라 묘하게 미합중국이 헌법으로 처음 1789년에 시작이 됐을 때 권력이 서로 맞물려지는 공통 집합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도적이고 굉장히 그 현명한 그러한 정치 구조인데요. 그렇게 3권이 분립되면서도 서로가 맞물려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헌법상의 정부 운영의 방식. 이런 데에 대통령이 형법상의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이 이러한 민주주의의 헌법과 정부가 움직이는 기본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고 하는 것이 이 법조계의 해석인 것이고 실제로 사법부에 오랫동안 지켜지는 그러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직무와 무관한 것은 또 unconstitutional 하거나 criminal일 때 위헌적인 또는 형사법에 저촉되는 그런 행위들은 면책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면책특권과 이번에는 연방 헌법을 보시겠습니다. 연방 헌법의 Article 2, 2조 Section 4, 4절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비교해서 해제, 제거가 될 때 The president shall be removed from office on impeachment for 무엇으로 탄핵이 될 때 and conviction of 무엇으로 또 유죄가 확인이 될 때, 확정이 될 때 treason도 있고 bribery, 뇌물을 받거나 or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이게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언제 탄핵이 되는가 탄핵에 관한 관련 강의 1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high crimes and 행위가 옳지 않다 wrongdoing이죠. 쉬운 영어로 하자면은 misdemeanor 올바르지 않은 행위 이 중에 high crimes의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연방 헌법 그리고 아티클 1의 섹션 3에 클로즈 7입니다. 제7항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경우 탄핵은 뒤따르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뒤따르는 또 형사상의 그 기소와 책임, 뭐 징역이랄지 아니면 어떤 다른 재산상의 손해배상이랄지 여러 가지의 그 책임들이 동시에 대개는 이 내란에 나서는 여러 가지의 그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죄의 그 위법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앞강의에 또 그거에 대해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the party convicted 그렇게 유죄가 확인이 된 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측은 shall nevertheless be liable 그다음에 and subject to indictment 기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trial 재판을 받게 되고 judgment 심판을 판결을 받아 선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and punishment 처벌을 받게 된다. according to law law에 따라서 또 연방 헌법에 대통령이 그런 형법을 위반할 때의 그러한 책임성이 이렇게 비교적은 추상적이지만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방 헌법 개정 조항 14조항에 14th Amendment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섹션 3를 보시면은 내란, 반란, 실행 가담자는 공직 금지, 자격 박탈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내란이나 반란을 실행하거나 가담을 하면 그리고 내란 형법에 따르면 연방에 모의하거나 공모하거나 협의를 하는 행위는 더욱더 심한 중대한 벌로 처벌된다고 요 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예, 이제는 헌법이 아니라 연방의 형법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내란 관련되는 요 전에도 이 강의가 자세하게 어떤 때에 내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 강의가 있는데요. 참고해 주시고요. Title 18 USC 이 형법 코드입니다. 23A3 보시면은 인서렉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내란, 반란 내란에 종사, 선동하는 자는 whoever, 누구든 간에 대통령도 예외 없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그래서 whoever, 누구든 간에 이 면책특권을 갖지 못하는,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처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추가 처벌 가능성. 이 내란의 경우에는 그 처벌의 수위,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된가 하는 요 앞의 강의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는 내란 인서렉션을 주동, 가담, 선동하는 대통령은 또 seditious conspiracy, 굉장히 중요한 중대한 범죄로 봅니다. treason, 가장 심각한 위반이고요. obstruction of government operation, 정부의 행정의 그러한 운영을 방해하는 거, 수사를 방해하든지 증거를 은폐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다양한 형법상의 추가적인, 그러니까 이것이 죄가 계속 추가가 돼서 합산되는 그러한 모양새가 나와서 극심한 경우에는 수십 년을 감옥에서 있거나 어떤 경우에는 어떤 법은 또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조차 없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lifetime imprisonment 그런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 것이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의 그 내란 강의 2번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연방정부의 대법원의 그런 판례, 그것이 하나의 성문법은 아니지만은 판례가 쌓이면서 그런 식으로 사법부가 보는 관점과 경험의 축적이 생겨서 그것이 케이스러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죠. 거기 연방 대법원의 입장 그 케이스로를 보시면은 presidential immunity 면책 특권이나 executive privilege 그 행정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성격의 그런 정보 모든 정보가 아니라 그렇게 대통령이 행정부만이 가질 수 있는
외부에 사법부나 입법부에 그렇게 전달하거나 공개하거나 밝히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범위는 absolute power, 절대 권력이 아니다. does not provide immunity from criminal liability. 형법 위반의 책임으로부터 면책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미국 사법부는 그렇게 일관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The United States vs. Nixon 1974년의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죠. 이 판례에 따르면은 대통령은 형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법적 과정으로부터 면책되지 않으며 대통령의 행정특권 (executive privilege). 닉슨은 이 표현을 정말 굉장히 좋아할 정도로 많이 쓴 대통령이었는데요. 이것은 absolute claim, 절대적인 주장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영어 표현을 보시면은 no person, 어느 누구도 not even the president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대통령조차도 is above the law, 법 위에 있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The US vs. Nixon 1974년. 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게 꼭 내란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그런 형사법의 위반이 올 때는 그것이 면책 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1997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의 그런 케이스인데요. 현직 대통령은 공직 수행과 무관한 그런 경우에 not immune from civil litigation, 민사 소송으로부터도 면책되지 않는다라는 또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민사소송건이지만은 이 결정은 The presidency does not grant blanket immunity. 이 담요 이뮤니티가 뭐냐면은 절대적인 이란 뜻입니다. 절대적인 그런 면책특권을 presidency, 대통령직이라는 것이 부여하지 않는다. From accountability, 책임성으로부터. 무슨 책임? For private and unofficial acts. 사적인 그리고 비공무집행인 경우라 할지라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문맥상. 그리고 1866년에 엑스퍼리 밀리건이라고 하는 그런 대법원 판례인데요. 이거 백 몇십 년이 지났어요. 150년도 넘네요. 아직도 유효한 그런 법입니다. 대통령의 행위도 국가의 긴급 상황이라 할지라도 even during wartime, 건시 중이라 할지라도 must conform to the constitution. 헌법에 준수하고 일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판례에서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constitutional limits, 대통령의 그 특권은 헌법적인 한계 안에서, 범위 안에서만 대통령은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국민들이 자주 듣는 acts of governance, 그 통치 행위 또는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어떠한 식으로 또 제한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공무 수행에 있어서 broad discretion, discretion은 자기가 신중한 판단, 현명한 판단으로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즉 폭넓은 재량권이라고 그럴까요? 자기가 그런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must comply with the constitution and the law라고 표현합니다. 헌법과 법의 안에 테두리 안에서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내란 등의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대통령은 통치의 재량권이 보호되지 않는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no person, not even the president, 대통령조차 포함을 해서 어느 누구도 is above the law, 법보다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고도의 통치 행위의 주장에도 그래서 면책이 된다라는 것에 바로 그것이 면책이 되지 않는 예외적인 중요한 사법적인 영역이 있는 거죠. 인surrection의 경우 모의, 합의, 선동, 그리고 주동, 가담, 동조 이 모든 영역의 그런 행위들이 high crime이라고 헌법적인 개념에 바로 적용이 되는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연방헌법
Article 2, Section 4 저희가 여러 번 이 항목을 지적을 해 드리는데요. 대통령 탄핵의 근거는 그렇게 헌법적이고 형법적인 그리고 또 나중에 민사처벌까지 가능한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직을 취임을 할 때 oath of office라고 취임의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 취임 선서에 위배되는 대통령은 preserve, protect and defend 무엇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방어한다.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미 합중국의 헌법을 그렇게 유지, 보호, 방어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그 책임을 지키겠다고 선서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인서렉션은 그 이상 어떻게 더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스스로가 그 책임을 파괴한 물론 트리즌은 더 심한 그 국가 반역이 있지만은 인서렉션은 그런 대통령에게 면책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미국의 그런 사법적인 헌법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인서렉션에 어떤 모의를 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가담이 되거나 동조가 되거나 부추긴다 그러면은 입법부 연방의회는 바로 impeachment proceedings 그 탄핵의 절차를 준비를 할 것이고 사법부는 또 나중에 상원에서 컨빅트가 그런 확정이 나오면 사법부가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런 법적인 형법 위반에 대해서 형사 기소를 돌입할 그럴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러한 연방 정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그런 일을 직접 한 경우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에 연방 하원에서는 임피치 이러한 21년에 1월 6일에 그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 연방 의사당으로 내려가라 행진하라라는 그러한 백악관 앞에 렉터런 그 강의대를 설치하고 그렇게 외친 것이가 문제에 대해서 탄핵이 실제로 되었죠. 물론 상원에서는 컨빅트 되지 않아서 어퀴트 됐다고 그렇게 면제가 되어서 직위 자체는 그렇게 해제가 되지 않은 그런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감을 하게 됐는데요. 그럼 여기 시사 만화를 봐주실까요? 이 만화는 둘 다가 물론 상당히 미국에서 비중이 있는 그런 다 신문들이고 물론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는 아니지만 한쪽에서는 아래는 시애틀 타임스 왼쪽에는 애틀랜타 그 조널 컨스티튜션이라고 나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신문들입니다. 물론 여기에 카툰이스트 이 시사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또 대단한 그런 세상 보는 눈, 미국 정치를 보는 눈을 가진 그런 만화가들인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 트럼프를 영화의 디렉터, 감독처럼 액션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저 의사당으로 물러내려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오른쪽 그 카툰에서도 walk down 또는 march down to the Capitol 의사당으로 여러분들 행진 그러한 명령을 하는 모습이 상당히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에서 언론계에서는 이렇게 트럼프의 행위가 그렇게 obvious 그 명백한 선동, 내란 선동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그림의 상황이 묘사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이러한 그런 언론의 관점이 거의 지배적이었던 2021년의 1월 6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날에 젊은이들의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젊은 친구는 아니지만은 대개는 또 어떤 식으로든 간에 뭐 약간의 무장이나 몽둥이나 아니면 더 나가면은 그런 총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그런 무장한 젊은이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캐피털 브리치, 이 연방 의사당 난입 또는 레이드, 기습 공격 같은 것이죠. 그 사태는 미국 역사상 unheard of라고 많이 표현하죠. 들어본 적이 없는 미국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결과에 승복하는 그 자세, 민주주의가 룰, 그 규칙에 승복하지 않을 때는 민주주의는 아무 쓸모가 없고 허물어집니다.
이때에 거의 뭐 10,000명 또는 그 이상의 그 젊은이들이 그 워싱턴 DC 백악관 의사당 이 주변에 모여 있었고, 실제로 의사당으로 쳐들어간 젊은이들은 아마 2,000에서 2,500명 정도로 보이고요. 그중에 1,500명 가량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유죄 확정이 되지 않고 면제가 되었지만, 이 1,500여 명의 그 젊은이들이 처벌받은 것 중에 64%, 거의 3분의 2가 수개월에서부터 심한 경우에는 20년 이상의 징역을 받았고 지금도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틀 18 USC 2384, 이거는 seditious conspiracy, 내란의 공모, 음모, 꿍꿍이 계획을 짜고 하는 거, 중형에 처한다고 그랬죠? 기본 징역, 중형, 네, 20년입니다. 그리고 USC 1752가 있는데요. 공공 건물에 금지된 영역에 불법으로 침입하는 죄. 그리고 USC에 1512가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공무진행 방해, 의사당의 회의, 지금 연방의원들이 모여서 얼마 전에 11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 각 주의 또 선거인단의 전체 표를 officially 공식적으로 확정 발표하는 그러한 것을 막으려고 쳐들어간 것이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고 부정선거에 의해서 그 선거에 승리를 뺏겼다, 도둑 맞았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리고 또 거기 경찰들이나 그런 시큐리티와 충돌을 하고 일부는 그렇게 죽은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또 이런 공공질서 파괴, 공무집행 방해 이런 죄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경배한 걸로는 집행유예나 프로베이션, 그렇게 보호 관찰, 또 잘못하면 이제 또 다시 들어가는 감옥에, 그런 경우가, 그리고 가택연금 하우스 어레스트라고 이제 많이 표현이 되는데요. 집에서 집을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보호 관찰되는 것입니다. 벌금, 또 정부 기물, 건물에 손상을 가했을 때 배상금 등을 지불하게 된, 그러나 3분의 2 정도가 그렇게 상당한 그 중형의 징역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원에서는 임피치가 완성이 됐지만 세넷에서 3분의 2의 그런 유죄 확정이 필요한 그 수가 미치지를 못해서 면제가 된, 어크웨이드 된 그런 경우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 당선인이 재선 이제 두 번째 임기에 그렇게 당선이 된 럭키한 분인데요.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을 연방 법무부 DOJ, Department of Justice가 존중을 해서 이 정책은 연방 법원이 이제 존중을 해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을 할 때 두 번째 임기, 현재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신분에. 일단은 트럼프가에 대해서 그렇게 연방 차원에서 기소를 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그것은 현재는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또 다른 무슨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일단은 임기는 두 번째 임기를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진행 중인 트럼프의 이런 일시적인 면책 특권이지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면책 특권은 미국에서는 주에서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뉴욕 주와 조지아 주의 형사 재판 그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주에서도 또 무슨 문제나 다른 형사적인 그런 고발을 하게 되면은 그 가능성도 존재한 것으로 지금 상황이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임기가 끝나면 2029년 1월에 그 이후로는
연방의 이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기소나 재판이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현재까지는 단 한 명의 대통령도 상원에서 내란 또는 다른 형법 위반으로 convict, 유죄 확정이 돼서 removed from office, 이기에서 제거 또는 해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상황이나 조건이 맞는다면 얼마든지 상원에서조차 유죄 확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타의 형사처벌들이 또 가능하다. 추가적인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이 미국 헌법이나 그런 공법, 형법 전문가들의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내란은 일반 중요 그 헌법 범죄도 그렇지만은 내란 또는 탄핵의 경우에는 모든 대통령은 면책 특권이나 행정의 특권 또는 통치 행위의 방어를 주장하고자 해도 그 자체가 또 헌법을 수호하고 rule of law, 법의 통치다, checks and balances,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이러한 민주주의, 통치, 정부의 대원칙의 이것들이 더 상위의 최고의 가치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 대통령의 면책특권, 행정특권, 통치행위라는 그런 방어 다 이렇게 기각이 되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고도의 통치행위다라는 것이 폭력과 무력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떤 강제적인 것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또 gag rule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상대방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너 그 표현 듣기 싫어. 넌 이건 안 돼. 아니면 너는 발언 안 돼. 그 발언 여기서 취소야. 뭐 이런 것들이 다 gag rule입니다. 국민에게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나의 국민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정당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국가를 리드하는 사람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국민들이라 해도 나의 국민이고요. 그 국민에게 폭력, 무력, 강제를 사용하거나 무엇을 그런 강제를 겨누는 것, 무력을 겨누는 것, 그것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것으로 미국의 사법적인 판단은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도의 수준으로 통치했다면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을 텐데 왜 굳이 대통령 쪽에서 행정부 쪽에서 내란을 필요로 하겠는가 하는 그런 논리적인 모순이 또 지적이 되는 것이죠. 통치의 핵심은 헌법의 틀과 민주주의 대원칙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서 벗어나면 모든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은 다 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헌법 또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거대한 어마어마한 사상과 정치 철학의 집합만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사소한 어떤 절차를 위반하느냐, 조그만 무슨 뇌물을 받았느냐, 이거 얼마 안 되는데요. 얼마 안 되는 걸 받아서 미국에서 어떤 주지사가 감옥을 가거나 한국 돈으로 따져도 봐도 이게 얼마 안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기소를 하는 쪽이나 또 아니면 상원에서 미국의 경우에는 그렇게 대법원 판사가 9명이 전원 닉슨에게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을 때 그 1974년에 US vs 닉슨 그렇게 중요한 여러 가지 파장을 미치는 대법원의 그런 중요한 판결이 났잖아요. 그중에 9명 중에 6명이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 판사들입니다. 그 6명 중에 또 4명이 그러니까 그 9명 중에 4명이 바로 닉슨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 판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거는 옳지 않다. 당신 비밀 기록, 비밀 테이프 다 특검에게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따르는 것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한다는 그런 선서를 한 것의 중요한 부분이고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그런 세부 사항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대통령의 과정이나
이런 것이 정치나 민주주의 핵심에는 평화적인 소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규칙이 있는 거고 때로는 0.1%라도 선거에서 지면은 상대방에게 곧바로 몇 분 내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겠어요. 때로는 2,300만 명의 국민 투표를 지고도 살짝 선거인단의 투표에서 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거인단, 각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모아서 그 표로 결정하잖아요. 국민 투표에 이기고도 실은 선거인단에서 진 그러한 사람들 억울하죠. 그러나 모두가 곧바로 상대방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자기가 conceded defeat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패배를 인정하는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소통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러 번 강조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민주주의는 나는 항상 옳아서 상대방을 설득한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그다지 그런 사람이 또 리더가 된다는 거는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민주적인 사람은 내가 상대방을 소통을 통해서 설득, 말로 해야죠. 아니면 어떤 규칙이나 절차를 따라서. 그러나 또 자기가 귀를 열고 상대방에게 설득당할 용의가 있지 않으면 그다지 민주적인 민주주의에 적합한 그러한 꿈이나 개성, 인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닉슨 대통령도 그래요. 그러한 절차를 위반하고 함으로써 인제 탄핵 직전까지 가는데요. 실은 대단히 놀랍도록 귀를 열고 그 민주당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환경 보호를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공화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많은 그런 사업을 활성화하고 자연을 exploit 그렇게 활용 또는 착취를 하고 그러면서 더 많은 기업을 encourage 그 격려, 조장을 하고 근데 환경이라는 것이 이게 또 중요하구나. 환경청을 세우고 직업을 하다 보니까 직업병이 사람들이 생기고 직장에서 다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근로자들의 보호. 이거는 원래가 공화당 그 당시에 공화당의 그런 아이디어들 소위 어젠다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런데 귀 기울이고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죠. 미국 사람들은 많이 그분이 훌륭한 업적을 남긴 것을 모릅니다.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듣기도 싫은, 읽기도 싫고 왜? 거짓말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리처드 닉슨 또는 존 맥케인이라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공화당의 또 훌륭한 서로가 소통하고 민주당과 또 소통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그래서 또 협상안을 내놓고 밋 람니라고 하는 유타 출신의 그런 나중에는 매사추세츠주에서 거버너도 하고 또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도 그 안에서 이제 또 경선에도 나오고 했던 그런 분인데요. 이런 분들을 보면 자기의 의견을 확고하지만은 거기에 어떤 탄력성, 융통성, 널린 귀, 널린 마음을 갖고 정치 활동을 한 사람들이죠. 여기 이렇게 그분들의 몇 명의 예로 이름을 적어드렸습니다. 즉 상대방의 귀를 기울이고 타협하는 것.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도 마찬가지고요. 귀를 열고 타협하고 협상하는 거. 영어로 I'll give you an inch. 내가 당신 1인치 줄게. You give me an inch back. 당신도 나에게 1인치 줘. I'll scratch your back. 내가 당신 등 긁어줄게. You scratch my back too. 당신도 내 등을 긁어줘. 이러한 자세입니다. 나만이 옳다고 할 때 나의 반민주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나 내 안에도 그런 내가 인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런 도덕성이나 나의 도덕성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옛날에 당쟁을 하거나 이럴 때도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거나 우리 어떤 협상을 내놔서 뭐를 해보자.
새로운 건설적인 모습을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이게 아니라 얘가 들은 소위 속칭 배째라 아니면 나 극단적인 선택을 해 버려. "너한테 가서 이루고 어떻게 할 거야." 이러한 극단적인 그런 생각 자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나만의 그것이 바로 도그마나 독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통하는 방식, 소통의 기술 그리고 소통, 상대방의 또 존엄성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식탁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부모가 본을 보이고 굳이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그런 교육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우리 문화의 어떤 근본적인 건설적이고 평화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 국민을 위한 비전, 국민을 위한 리더십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그러한 그전 세계적으로 많은 것이 민주주의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다 아니다 이 사회는 그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성숙되어 있느냐 이것이 민주주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됩니다. 민주주의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어느 사회에서나 아직 연약한 그리고 진행형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런 목표는 때로는 그 목표를 잘 몰라요. 가 보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렇게 연약하고 진행형에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는 사람들, 국민들, 시민들의 자존감, 존엄성은 높아지고 시민들의 의식은 또 강해지고 국민들은 계속 행진을 할 것입니다. A more perfect union이라고 We the People 미국 헌법에 1787년에 쓰여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사람들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더 나은, 더 완벽한 유니언, 결속된 그룹이기도 하고 유대감, 일치 이것을 위해서 헌법을 이렇게 우리가 씁니다라고 헌법의 프리앰블 그 취지문, 전문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밝혀 있는데요. 그러한 정신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미국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You can fool some of the people all the time. 일부의 사람들은 항상 바보로 취급하고 놀리고 속일 수가 있어요. You can fool all the people. 모든 사람을 some of the time. 일시적으로는 속일 수가 있어요. But you never can fool all the people all the time.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라는 명언이 생각납니다. 지금 왼쪽에는 1776년에 미국의 독립혁명, 쉽게 얘기하면 영국으로부터 이제 속국 식민지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선을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타머스 페인의 1776년에 common sense입니다. 이 제목이 47페이지에 이 간단한 소책자 아니면 대개는 팸플릿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미국 사람들의 자유와 독립, 평등 그것을 위한 마음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곧 있을 미 합중국의 헌법의 전문이죠. We the people who for 무엇을 구성하냐 하면 a more perfect union 더 완벽한 더 나은 우리 결속된 단합된 공동체 그래서 헌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common sense 상식 그리고 깨어있는 일반인들의 그런 이성 그것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도 세계 어느 눈높이로 보아서도 많이 뛰어난 그런 재능과 인성과 교육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민족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우리 국민들이 더 완벽한 유니언,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런 공동체,
그리고 세계의 사람들과 옛날에 우리가 많은 세상을 소위 선진국을 벤치마킹 했지만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대통령의 면책특권, 통치행위, 그 행정특권,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어떠한 한계나 범위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절대적인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인지를 검토해보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오늘 오랜 그 강의에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